유비현덕 연대기 제1권 하북의 흙먼지 제1부 젊은 칼들 소설 전영훈 낭독 전지원 제7장 인재 우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들판 위를 달렸다. 들판을 건너가는 동안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면만을 응시한 채 말을 몰았다. 단원들은 굳게 입을 다문 채로 조용히 나의 뒤를 따랐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탁군의 그 어떤 협객도 깨지 않았던 금기를 오늘 밤 자신들이 깨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단원들의 마음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듯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혹시나 친구들이 억류된 이유가 사소한 실수나 오해 때문은 아닐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얼핏 보기에도 도저히 칼이나 주먹을 쓰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순박한 청년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무부나 협객으로 몰아서 봉금의 관행을 깨뜨렸다는 명목으로 붙잡아뒀다면 그것이 사소한 오해이거나 단순한 실수일 리는 없었다. 아마도 친구들은 7마리나 되는 돼지를 주문하는 까닭을 밝히고자 오늘 누상촌에서 잔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들이 유비현덕과 친한 사이라는 사실까지 자랑삼아 털어놓았을지도 몰랐다. 유비현덕의 친우들이 도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은 도장주에게 보고되었을 것이고 도장주는 나의 친구들을 요긴한 미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억류하라고 지시했을 것이 분명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도장주? 나는 새로이 도장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내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보았다. 아마도 그 사내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도화촌이라는 좁은 울타리가 답답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장가의 포정들은 탁현에서, 아니 탁군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 중 하나였다. 그들이 도화촌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선다면 장가의 힘을 필요로 하는 세력들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손쉽게 탁군 제1의 파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 동인단은 도화촌이 세상 밖으로 나서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제물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인질로 붙잡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도화촌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는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뛰어드는 멧돼지와도 다를 바가 없을 터였다. 만일 내가 오늘 밤에 단원들을 이끌고 푸죽간 거리 안으로 진입한다면 우리 동인단은 수십 년간 지켰던 봉금의 묵계를 깨트린 무도한 집단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저들에게 동인단과의 충돌을 핑계로 도화촌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크나큰 명분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말머리를 되돌려 노상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상대의 위세에 눌려서 억류된 동료들을 내팽개친 비겁한 자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위신과 평판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 것이 분명했다. 결국 나는 적인 줄도 몰랐던 상대가 등 뒤에서 찌른 칼에 제대로 일격을 당한 셈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나의 품속에는
적이 알지 못하는 날선 비수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운이 따른다면 그 비수를 도장주의 가슴팍에 찔러 넣을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지도 몰랐다. 부탁한다, 간홍.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달리는 말의 속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한겨울의 칼바람을 맞으며 들판을 건너온 우리들의 눈 앞으로 완만한 경사의 작은 언덕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의 다 왔구나. 나는 언덕의 비탈 위에 심어져 있는 복숭아 나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화촌은 야산과 언덕들로 이루어진 산촌이었다. 도화촌에는 수백여 호의 민가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도화촌의 산과 언덕에 흩어져서 복숭아 농사를 짓거나 돼지를 키우면서 살았다. 그 산과 언덕들에 둘러싸인 중심부에는 오목한 평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도화촌의 모든 돼지들이 모여드는 푸죽간 거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푸죽간 거리로 통하는 길이 시작되는 도화촌의 초입에서 단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잠시 말을 세우도록 했다. 나는 수신호를 보고 말을 멈춘 단원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한 뒤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화촌의 푸죽간 거리가 나올 것이다. 우리는 봉금을 깨트리지 않고 푸죽간 거리 밖에 머물면서 저들에게 우리의 무력을 시위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들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오늘 밤 우리는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한다. 나의 말을 듣는 단원들의 얼굴 위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잠시 숨을 돌리며 목을 축인 후 다시 말에 올랐다. 도장으로 향하는 길은 산속의 길임에도 수레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도화촌의 한가운데를 향해 깊숙이 들어갔다. 비탈 위에 들어선 과수원과 축사들을 지나치며 말을 달리고 나자 마침내 저 멀리서 수십여 개의 불빛들이 겨울 산들의 깊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을 밝히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지쳐서 헐떡거리는 말의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마침내 도화촌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우리들이 탄 말이 평지 위에 자리 잡은 푸죽간 거리와 가까워지자 나는 저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푸죽간 거리의 입구는 목책으로 막혀 있었고 목책 너머에는 30명가량의 건장한 사내들이 무기를 손에 든 채 도열해 있었다. 큰 길 뒤편의 골목들마다 배치해 두었을 복병들까지 합친다면 전체 병력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뒤따르는 단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서 말의 속도를 줄이도록 했다. 나는 푸죽간 거리의 입구로 천천히 다가서며 목책 너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길 한가운데에 3명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단번에 그들이 나의 친구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세히 보니 친구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상체는 포승줄로 결박되어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다부진 몸매의 포정들이 한 사람씩 서 있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친구들의 목을 그어버릴 수 있다고 위협이라도 하듯이 도축에 쓰는 짧은 칼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 친구들을 돼지처럼 죽일 셈인가?
친구들을 도축장에 끌고 온 짐승들처럼 다루고 있는 장가의 사내들에게 나는 억누를 길 없는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친구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상대에게 섣불리 덤벼들 수는 없었다. 나는 단원들을 멈추게 한 후 내 뒤를 따르려는 간부들을 물리치고 혼자서 입구까지 말을 몰아갔다. 나는 동인단의 수장인 유비현덕이다. 그대들은 지금 나의 친우들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다. 그대들의 도장주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 친우들을 집으로 데려가겠다. 도장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도장주에게 내가 왔다고 일러라. 도장주는 너 같은 애송이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대열의 한가운데 서 있던 중년의 사내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나에게 대꾸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내 친구들을 저리도 괴롭히는 것인가? 너의 친구라는 놈들이 봉금의 묵계를 깨고 무단히 도장 안으로 난입했다. 이것은 내 친구들의 죄이자 수장인 너의 죄이기도 하다. 모든 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나는 도장주의 명에 따라 이 자리에서 즉시 3명의 무례배들을 처결하고 그 다음에는 마땅히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중년 사내의 강경한 태도에서 협상의 여지는 찾기 어려웠다. 나와 협상을 원한다면 이리도 무례하게 나를 대할 이유란 없을 터였다. 나는 도장의 사내들과 대치하며 간홍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려 했던 애초의 계책이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들은 내 친구들을 나의 눈앞에서 지금 당장 죽여버릴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우리와 싸울 생각이었던 것인가? 도장주는 나의 사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에게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도장주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 밤 나와 일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나의 친구들을 나의 면전에서 죽인다면 분노에 휩싸인 내가 봉금의 묵계를 깨고 도장 안으로 난입하리라는 것이 도장주의 계산일 터였다. 저들은 푸죽간 거리의 골목마다 복병을 배치해 둔 채 해질 무렵부터 줄곧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친구들이 죽는다. 나는 원래의 계책을 버리고 2번째 계책을 택하기로 했다. 나는 눈앞에 서 있는 중년 사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친구들을 풀어준다면 내가 도장 안으로 들어가겠다. 가서 도장주에게 전해라. 유비현덕이 친구들 대신 인질이 될 것을 자청했다고. 나의 말을 들은 사내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허를 찔린 사내는 아무 말도 없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말을 어떻게 믿지? 내가 먼저 도장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간 다음에 친구들을 석방해라. 좋다. 도장주께 여쭤보겠다. 잠시 기다려라. 중년의 사내는 푸죽간 거리를 성큼성큼 가로질러 어느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내가 자리를 비우고 나자 목책 앞에 도열해 있던 장가의 남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전투를 목전에 두고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 앞에서 다시 느슨해진 듯한 느낌이었다.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기강이 흐트러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들 역시 우리와의 싸움을 내키지 않아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마도 지금의 사태는 새로운 도장주와 소수의 측근들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일으킨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잠시 후 중년 사내가 거리 저편의 어둠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는 빠른 걸음으로 입구로 돌아와서 나에게 말했다. 도장주께서 너의 청을 받아들이셨다. 무장을 풀고 안으로 들어와라. 잠시 기다려라. 단원들에게 내 뜻을 알린 후에 안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그렇게 말한 후 말머리를 돌려서 단원들에게로 돌아갔다. 입구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알 길이 없는 단원들은 답답한 듯 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단원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본 후 입을 열었다. 저들이 내 친구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해서 내가 친구들 대신 인질이 되기로 했다. 나의 말을 듣고 있던 단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안 됩니다, 형님! 너무 위험합니다! 말에서 뛰어내린 단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왔다. 절대로 못 가십니다. 차라리 저 도살자 놈들과 일전을 벌이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단원들에게 둘러싸였고 몇몇 단원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나의 몸을 붙잡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죽는다. 내 친구들이 저렇게 된 건 모두 나의 잘못이다. 이 일로 누군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건 마땅히 나의 목숨일 수밖에 없다. 나의 말에 단원들의 아우성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명심해라. 나는 저 안에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도장주를 꺾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이곳을 굳게 지키면서 간홍이 오기를 기다려라. 더 이상은 나를 만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단원들은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나는 차고 있던 장검을 가장 서열이 높은 단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지금부터 자네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겠네. 이곳은 위지인이 대형을 원진으로 펼쳐놓고 기습에 대비하게. 이제 동인단 형제들의 목숨은 자네 손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선임 단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나의 칼을 받았다. 이제 가보겠다. 나는 말에서 내린 다음 성큼성큼 걸어서 도장의 입구로 향했다. 5명가량의 단원들이 활시 위에 화살을 걸어둔 채로 나의 뒤를 따랐다. 지금 들어가겠다. 친구들을 데려와라. 나는 입구를 가로막은 목책 앞에 멈춰선 후 중년의 사내에게 말했다. 사내가 손짓으로 지시하자 거리 한가운데에 무릎 꿇려져 있던 친구들이 보정들의 거친 손에 일으켜 세워졌다. 친구들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입구 쪽으로 다가왔다. 잔혹한 구타의 흔적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내 친구들을 건드린 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도장의 입구를 통과했다. 거구의 사내들이 칼을 겨눈 채로 나의 몸을 겹겹이 에워쌀 동안
친구들은 목책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친구들을 내보내라. 나는 보정들에게 소리쳤다. 내 뒤를 따라온 5명의 단원들은 목책의 건너편에 남은 채로 나를 둘러싼 사내들을 활로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동인단 최고의 궁수들이었다. 이 일이 틀어지면 장가의 사내들 너댓 명쯤은 저승길 동무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이었다. 중년의 사내가 활을 겨눈 단원들을 힐끔 쳐다본 후 다시 한번 손짓을 하자 장가의 포정들이 친구들을 우악스럽게 입구의 바깥쪽으로 떠밀었다. 친구들이 집단처럼 힘없이 흙바닥에 내팽겨쳐지자 동인단의 궁수들은 친구들을 부축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단원들의 손에 이끌려 도장 앞을 벗어났다. 이제 가자. 따라와라. 중년의 사내가 앞장서서 걸으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서 수십여 곳의 푸죽간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낯선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죽을 때까지 들어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중년 사내의 뒤를 따라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